서비스 마켓, 물리적인 세계 위에 하나의 지구가 더 덮인 그런 두 개의 지구, 그거는 XaaS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서비스로 한다. 연평균 성장률이 28%랍니다. 본격적으로 세상 전체를 디지털라이징하는 성장 속도를 제대로 밟았다. 반대로 내가 공장이 없어도 내 생각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겠네?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은 실은 99%에 달하는 예측 능력이거든요. 시작을 하기가 쉬워졌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가는 길이 달라야 되거든요. 제발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자, 오늘 마지막 6번째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질문자 두여사이고요. 안간힘을 다해서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는 남자. 네. 한국트렌드연구소 김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트렌드 쪽으로는 굉장히 국내에서 너무 핫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 요즘 잠깐 쉬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빅 이슈 우리 크로스로드를 가지고서 10가지를 읽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I'll be back. 빨간 펜 투자자 이 박사입니다. 저는 뭐 지적질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알려줘서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주변에서 많은 어른들을 만나 뵙는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기회를 알려주고 독려해주고 적극 지원해주는 아주 건강한 어른. 이걸 제가 손꼽는 분이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쭉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편인데 사실 이제 전 지구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디지털 지구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좀 예견을 하시고 어떤 빅 마켓을 꼽고 계신지. 오늘 소개할 시장은 이제 애저 서비스 마켓. 어떤 시장의 특성을 애저 서비스라는 걸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디지털 경제가 본질적으로 애저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정보 또는 어떤 소통의 방법론으로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 것이었다면 그게 이제 진화되면서 우리의 기억, 그다음에 이 물리적 지구에서 뭐 도로의 역할을 했던 것, 창고의 역할을 했던 것, 그다음에 공장의 역할을 했던 것, 이런 것들 중에 디지털라이징이 가능한 영역들은 다 디지털 세계로 갔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방향은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 위에 하나의 지구가 더 덮인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예전에 도로나 도시나 이런 것들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그런 두 개의 지구가 형성되는 데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체계가 그 인프라가 다 디지털 세계에 구축되는 형태죠.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저 서비스라는 건 처음은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할 때 예전엔 다 각각 자기 기업이 대형 컴퓨터를 구입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처리해야 될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걸 한 기업이 다 가지려면 작은 기업은 아예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형 서버들을 두고 거기서 이제 빌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카 애저 서비스. 자동차도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 업체는 다 제조업체였단 말이죠. 근데 카 애저 서비스를 하면 우리는 제조업체야 서비스 기업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서비스업도 겸하는 그런 역할이 됐고, 뱅킹, 그러니까 금융업 같은 경우도 핀테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음. 모든 분야가 제조업의 영역이었던 데들이 애저 서비스, 예를 들면 필립스 같은 회사도 예전에 거기도 애저 네. 의료기기 애저 서비스 예. 그 비즈니스가 필립스 전체 매출의 뭐 거의 40% 정도를 차지한대요. 기존의 제조업이든 뭐 1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서비스 업화하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확 달랐죠. 이케아 같은 데도 뭐 이제 가구 빌려주기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케아 매장 가가지고 사면 그건 내가 소유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한 3개월만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여기 중간. 사람이란 욕망은 소유욕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이 소유욕은 안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애저 서비스 마켓은 공급 측면이고, 네. 수요 측면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이제 요 키워드, 요쪽에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얘기를 하자면 뭐 영리한 단순화 같은. 네. 그러니까, 그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동성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안정적인 거주지와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놀이공간으로서의 도시 공간 뭐 이렇게 돌지 않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노마드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사가 어디 있다고 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무 시간에만 접속해서 근무하는.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데가 다 일터고 또 놀이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거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구매할 거냐.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네, 이동이 많아진 거군요. 그 소유욕의 강도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욕망의 강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애저 서비스하고 같이 가는 게 소유욕하고 경험에 관련된 욕망하고가 서로 병치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유 자체에서 오는 만족도가 컸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게 그 경험할 수 있는 영역도 워낙 많아졌고 좀 더 절정 경험, 익스트림 이런 쪽을 원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행위들을 해야만, 뭐 여행이 됐던 스카이 다이빙을 했던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네. 그런 걸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내가 투입해가지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쾌락, 보상,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파민 뿜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뭐 상대적으로 소유욕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약해지고 뭐 거꾸로 소유욕이 발휘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굿즈 같은 거. 요새 굿즈, 그다음에 뭐 수집 이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유욕이 발휘되죠. 그런데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동성이 심화되고 경험하고픈 그 어떤 대상들이 많아지니까 도파민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소유욕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데 이게 공급 쪽의 변화, 인프라의 변화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여행지에서 한 달만 쓸 건데 굳이 사냐?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네, 것들을 빌리고 네. 그 비용만 적절하게 지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 애저 서비스, 뱅킹 애저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되다가 지금은 그걸 통틀어서 everything 발음이 잘 안 돼. everything 이제 서비스. 그거는 XaaS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서비스로 한다. 그런 시장이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로는 연평균 성장률이 28%랍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8%라는 거는 성장 속도 주기를 보면 되게 초기 도입할 때 낮은 포복하듯이 천천히 가다가 어떤 시기에 급격하게 성장률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성장의 S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한 50% 정도의 비율, 전체 50% 정도 비율이 될 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 시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저 서비스 지금 성장률을 보면 얘가 지금 단계가 그 성장으로 치닫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보면 디지털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세상 전체를 디지털라이징하는 거는 이제 막 성장 속도를 제대로 밟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AI가 들어온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애저 서비스가 점점 더 영리해지겠죠. 이게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은 기존에 있는 렌탈하고 뭐가 다른 거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렌탈은 최종 소비자 관점의 서비스였어요. 지금의 애저 서비스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들도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제조업을 하려면 내가 공장을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단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공장에다가 네. 이제 그걸 서비스 형태로 맡기는 거죠. 네. 예. 심지어는 관리 자체도 그렇게 걔네들이 다 제조업 공장에서 다 하고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만 하는.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계가 네.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 이외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네. 다 그렇게 하고. 화장품은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거기는 자체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네. 하고 있어서 그런 애저 서비스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종에 특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원맨 컴퍼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처음부터 이제 팀을 빌딩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AI가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 AI를 소위 얘기해서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구독 형태로 쓰고 있는 형태가 일반화됐습니다. 벌써 일반화돼서 이게 저한테도 이제 투자 받으려고 이렇게 투자 이제 검토해달라고 오는 업체들 만나면 뭐 보통 2명, 뭐 1명, 2명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서버는 AWS를 빌려 쓰고 있고 뭐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본인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기업은 해결사인 셈이에요. 이 바깥의 해결사들이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발전과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들을 구축해 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진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공급망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서 내가 내 삶을 향유하는 그 주요한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가 중요하던 시절에 소유욕이 훨씬 더 강했던 시절에는 그 소유가 내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차를 내가 몰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인 어떤 인정 욕구, 정체성을 소비를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과시할 수 있는 과시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중심에서 자기의 내적 자아의 자기 만족적인 어떤 즐거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굳이 소유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공급망은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전 영역 아까 그래서 제가 발음도 힘든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한 전 영역에서 빌려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급 쪽에서도 일어나고 수요 쪽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물리적 지구 말고 디지털 지구라는 층이 하나 더 생긴 형태. 거기에 도로도 깔리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시간을 24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만 내가 빌려 씁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공장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는데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고 쉬지 않고 기계가 돌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러면 안 팔리는 기간 동안에 다른 걸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제 공장들도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공장 라인을 A라는 회사한테도 서비스를 하고 B라는 회사한테도 서비스하고 C라는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이게 이제 첨단 쪽으로 가면 반도체 생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도체가 실은 IP를 설계하는 이제 칩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실제 생산은 그걸 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장비가 있는 회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생산하는 게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의 네.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가 이제 그런 쪽으로 변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소비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산 분야도 전체가 다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요. 대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대기업 나름대로의 생산 라인을 서비스 형태로 바꾸는 거죠. 바꾸려고 엄청나게 예, 예.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뭐 SK나 이런 이 제약회사들도 네. 자기네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부탁받은 걸 생산해주는 이제 그런, 왜냐면 그거는 규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실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청결한 상태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을 정확하게 딱 배합할 수 있냐라는 이런 네. 배합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구축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이 예를 들어서 생산 능력은 뭐 한 달에 1억 개씩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 소비는 1000만 개씩만 소비가 된다면 그걸 계속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를 이번 달에는 어느 양용으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행보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도 외국의 제약사들 거 가져다가 대신 생산해서 수출하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구조를 가져가게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익숙한 구조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근데 그게 점점 1인 컴퍼니들이 그런 데 가서 아이디어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완전히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공급 시스템 방식에 따라서 장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은 보니까 소비자 상대로 하는 어떤 제품도 안 팔아. 그런데 전 세계 공장이 수십 개야.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형태의 대기업이에요.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기업 이름은 모르지. 그런데 온갖 종류의 상품을 다 만드는 공장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이제 지금 AI로 무장한 로봇들이 들어와서 조립한다고 하면 그때 만드는 상품 프로그램만 집어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다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시스템 하나랑 또 하나는 어느 카페에 혼자 앉아서 제가 실제로 본 건데 그 친구는 사람들한테 티셔츠를 만들어주는 걸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온라인상에서 각자가 유저들이 티셔츠의 이 메인으로의 이미지를 크리에이티브를 직접 자기들이 해가지고 올려서 경쟁을 붙였어.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뽑힌 거 5개를 모델로 장착해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파는 방식의 이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그냥 경쟁시키고 뽑은 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주고 티셔츠 공장에서 주문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배달하는 모든 건 다 바깥에서 지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누가 1등 하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저거를 개인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한계들이 요즘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공장이 없어도 내 생각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안마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공장 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장을 가지게 되는 구조로. 왜냐하면 처음에 서비스로 맡길 때는 생산 단가가 셀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잘 팔리네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잘 팔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그 창업자도 그렇고 기존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그 자기 업이 어떤 정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검토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의 정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뭐냐. 그래서 결과물과 그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무슨 산업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성격으로 바뀌니까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그걸 뭐 왜 필요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든다 그러면 제조하는 것이 자동차니까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동 서비스인 셈이잖아요. 그럼 이동 서비스가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업이 어떤 종류로 재정이 돼야 되는가,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순간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고 그 수요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내 업의 종류가 되는 거죠. 세탁기를 생산하니까 세탁기 산업이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제조하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시간 여유를 좀 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 여유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수요나 공급이나 양측에서 생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28%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 실패를 용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리가 리딩을 하려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내 사업의 비즈니스를 테스트 마켓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쉽게 용인을 하고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한테 감각적인 있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있는 친구들한테는 참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새 욕망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혹은 훌륭한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살지 않고가 특정 욕망 한두 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특정 동기, 욕망의 조화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을 위한 욕망이 크다면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하고 어떤 공감을 얻는 욕망도 같이 있어야 이게 그 사람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크로스로드로 여러 마케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케트를 한번 10개를 쭉 놓고 보시면 그것들이 각자 강조하는 지점들이 서로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러니까 특정 시장의 특정한 특성에만 돼 있을 몰입할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시장들이 가진 여러 특성들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그 시장 기회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기회는 많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내 차별을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들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야 성공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 기회는 앞머리채는 있는데 뒷머리채가 없다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은 이 더 크로스 로드라는 이걸 찍으면서 제가 이제 소장님이 예전에 쓴 책에 이제 비즈니스의 99%는 예측이다라고 하는 저 책의 제목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은 실은 99%에 달하는 예측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하려면 뭘 기준으로 예측을 할 거냐라는 이제 기준점이 필요한데 거기에 크로스로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를 생각해야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더 크로스로드에서 언급한 이 주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본인 비즈니스에 맞춰서 한번 매핑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애저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작을 하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한번 용기 있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 아시아가 지금 세계 2분의 1의 소비를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한국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요즘은 이렇게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비즈니스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려면 청년 때부터 가는 길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거네요. 문명의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들이 다가오는 건 맞고 거기에 새롭게 파생되는 수많은 기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되게 비관적이고 사실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굉장히 매출이 줄고 있어서 경량화시키고 1인화시키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 로드를 통해서 자신의 하고 싶은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질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 좀 더 구체화되고 뭐라 그랬었죠? 조금 더 명쾌하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크로스 로드를 한 번 더 면밀히 읽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책도 나오거든요. 많이 지켜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하니까 이제 감회가 새롭고 네. 워낙 일찍부터 이 어떤 트렌드 변화를 읽는 도구로서 유튜브를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컨텐츠 생산자가 네. 처음 돼봤는데 네. 앞으로 같은 이게 또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네.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컨텐츠 생산자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이 더 크로스 로드를 하면서 이게 스타트업 대표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제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어느 변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네. 10년 뒤에 성공했을 때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본인의 비즈니스가 어떤 흐름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의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두 분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해도 잘 넘어가 주시는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자, 오늘 6편으로 10가지 크로스로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갖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